그 미프진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7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손을 놓고 있었던 거네요. 맞죠? 맞습니다. 8주 80만 원, 9주 90만 원, 10주 100만 원이에요. 부르는 게 값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치료를 이렇게 받아요?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저는 SBS 정유미 기자입니다. 먹는 임신 중지약 미프진을 최근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미프진을 먹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이 내용 산부인과 전문의 오정원 선생님과 오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신 중지 시술을 실제로 네, 해오신 실제로 거죠? 5년 동안 제가 주치의로 시술을 하기도 했고, 예. 제가 전공의를 하거나 수련을 받는 기간 동안도 시술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 미프진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지금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복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하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얘기 나오는 이 미프진이 일단 어떤 약인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미프진은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에 대한 반대 작용을 해서 임신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만드는 약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미프진이 지금 아예 허용이 안 된 상태. 네, 맞아요. 공식적인 경로로는 구매나 이제 처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1개 나라, 예, 거기서 이제 이미 사용되고 있고, 뭐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는 다 사용되고 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모자보건법 때문인데요. 70년도 중반쯤에 모자보건법에 인공임신 중절을 할 수 있는 허용 사유가 몇 가지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몇 가지 조각 사유와 함께 인공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용어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만 당연히 임신 중지에 활용이 되어 왔는데 그 이후에 이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이 개발이 됐어요. 수술이라는 것이 법상 명시되어 있다는 제한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도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식약처가 현재까지도 도입을 미루고 있는 이유도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선생님께서 해오신 그 임신 중지 시술, 이거를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임신 중지 시술은 주로 이제 자궁 안에 있는 수태물을 긁어내오는 소파술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진공 청소기처럼 자궁 안에 흡입기를 넣어서 수태물을 빨아들이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소파술 같은 경우는 자궁벽을 의료기구로 긁어내오는 시술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자궁 내막에 손상을 입히거나 자궁을 벽을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더 이상은 하지 마라 네. 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흡입술이 1차적인 시술 방법으로 권고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지금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지가 허용되는 사유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유전 질환, 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법은 이미 사법이 됐죠. 이제 예. 2019년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로 모자보건법 자체는 이미 유명무실한 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가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병원에 가서 임신 중지 시술을 받는 거는 가능한 거잖아요. 비공식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 해 3만 명이 임신 중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 3만 명 중에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던 사람은 3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2만 7천 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임신 중지를 겪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방법이 그럼 지금 뭐가 있어요? 인터넷에 지금 임신 중지, 약물, 아니면 뭐 낙태, 인공 임신 중절 수술만 쳐도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미프진을 구입을 한다거나 그거 자체도 또 지금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네, 맞아요. 네. 그 미프진을 해외에서 배송해주는 그 이제 이걸 브로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브로커들이 보내주는 약이 일단 가짜 약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미소프로스톨 같은 경우는 위궤양 치료제로 예, 그쵸. 이미 병원에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식약처에 그 허가를 받으면 임신 중지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의사들이 그냥 부르는 게 값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인터넷에 쳐봤더니 예.
6주 60만 원, 7주 70만 원, 8주 80만 원, 9주 90만 원, 10주 100만 원이에요. 주수에 따라서 예. 위험성이 커지니까 아. 그 위험성만큼의 값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치료를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현금으로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기록이 안 남아야 되니까. 역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약물 임신 중지를 치면 이 MTX라는 약이 아주 버젓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은 실제로 자궁의 임신 있잖아요. 뭐 나팔관 임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암이 있거든요. 포상기태라는 암이 있는데 여기 치료에 꼭 필요한 사실 항암제예요. 네. 근데 이 항암제의 그 양리 작용을 활용해서 임신 중지에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주사로 하실 수 있는 건 아직 안 보여요. 그리고 몸에서 영향력이 확실히 떨어지고 조금 어쨌든 좋은 효과가 있어요. 자궁의 임신에만 하는 거라고 해서 그건 아니어도 가능한 거 맞나요? 그런데 초기에는 수술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많이 하긴 하세요. 네, 이 약물 자체가 애초에 임신 중지를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검증된 약이 아니거든요. 항암제는 빨리 이제 증식하고 빨리 분열하는 세포들을 이제 파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신했을 때 수태물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는 뭐 간이나 심장이나 골수나 혈액이나 이런 데를 이제 파괴시키는 영향이 있죠. 그래서 간독성, 신독성, 혈액독성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 not recommend가 아니라 recommend against라고 되어 있는 약들이에요. 어느 정도 용량까지 임신 중지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비공식적으로 비급여의 영역으로 병원들에서 사실은 처방하고 판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걸 집계하거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야말로 공백 상태네요. 저는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비공식 시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헌법상으로 이제 낙태죄가 이제 불합치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이 시장이 형성되는 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거네요. 맞죠? 맞습니다. 손을 놓고 있었죠.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언급을 하면서 기사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사실 이제 미프진이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네. 그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오셨던 거죠. 미프진은 그냥 임신 중지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그래도 부작용은 있잖아요. 모든 약에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네네네. 당연히 부작용이 있죠. 근데 저희가 약물이라는 걸 사용할 때는 항상 그 위험성이 있지만 이 이득이 위험을 상회한다고 판단할 때 치료 목적으로 이 약물이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미페프리스톤과 임신 중지 수술을 비교한 연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 엄청 많았고 결론은 그러니까 둘 다 부작용이 매우 드물고 네. 매우 안전하다. 용량껏 잘 활용을 했다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작용이 무서워서 사용을 못한다는 건 기존에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항암제를 사용했던 거를 가지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하죠. 이것들은 다 하고 있으면서 가장 안전하다고 입증이 된 약은 정작 사용을 못하고 부작용을 무서워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미프진이 어쨌든 안전하기 때문에 도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계시지만 의료계에서 반대 의견이 상당해요. 예. 의료계 안에서도 갈리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의료계가 걱정하는 것은 약물이 절대 도입돼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이 안전해야 된다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약도 마찬가지로 들어올 때는 특정한 그 진료 지침과 관리 지침이 사실 필요해요. 근데 이걸 이제 의사의 재량에 맡겼다는 것이 사실은 누구도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어떤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또는 이 약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환자들의 요구 또는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우려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도입을 일단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동시에 해야죠. 동시에. 동시에 해야 되고 언제 어떤 사람한테 이 약을 처방할 것이며 또는 이 약을 처방할 때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 것이며 이 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그럼 누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진료 지침은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이 의료계 안에서 마련을 해야죠. 근데 이 마련은 저는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약도 마찬가지로 지침을 정하는 과정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법을 기다릴 게 아니라 저는 의료계에서 먼저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거기 제가 성명을 보면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도다. 이렇게 아주 강한 성명을 냈더라고요. 네, 네, 네. 여성의 건강권을 해친다라는 말을 저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7년 동안 한 해 3만 건의 임신 중지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약을 도입하지 않은 것이 또는 방치한 것이 또는 그냥 부작위했던 것들이 오히려 이 여성의 건강권을 해치고 있었던 상황들인 거잖아요. 메토트렉스레이트라는 약은 얘네도 어차피 진료 지침이 없는 건 똑같고 관리 체계가 없는 건 똑같은데 사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 미프진을 이 암암리에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먹고 있는 여성들이 많은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네, 뭐 네. 유산이 안 돼서 막 더 먹어. 뭐 이런 사례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집계되지 않을 뿐이고 그런 상황은 이제 출혈이 많거나 발열이 있거나 감염이 돼서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응급실에 갔을 때 제가 사실은 약물을 인터넷에 구입해서 먹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냥 제가 갑자기 출혈이 시작됐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오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비공식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나의 요구를 충분히 요구한다든지 이제 아니면 나의 불안감을 드러낸다든지 네. 환자분이 충분히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다는 말에 저는 사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논의 테이블에 당사자 여성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미프진에 대해서 가교 임상 시험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네. 했던데 네. 이거 지금 필요한 건가요? 필수적인 절차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가교 임상 시험을 거쳐서 들어오고 있는 약은 아주 일부예요. 10%밖에 안 돼요. 그 자체가 의도라고 보고 있어요. 가교 임상 시험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네. 미프진 도입을 미루기 위한 네. 시도다. 네. 어. 이미 7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해외에 축적된 근거들을 바탕으로 진료 지침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만들어 놔야 됐던 거거든요. 네. 그 낙태죄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지 누가 먼저 움직였어야 되는데 누가 뭐를 안 한 거죠? 각자 해야 되는 게 너무 다르죠. 네. 정부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국회는 법안을 발의해서 이거를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와야 되고 식약처는 그 관련 지침을 만들어서 약을 도입해야 되는 거고 의료계나 전문가 집단은 이것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지금 서로에게 다 미루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정치적인 위험성 또는 법적인 위험성들로부터 이것을 그냥 미루고 있는 상황 자체가 누구한테 안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전하다고 판단하니까 미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역으로 질문 드려보면 약 하나 먹는다고 그걸로 이렇게 임신 중지가 되면 사람들이 너무 임신 중지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또 우려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임신 중지를 금지하는 것이 임신 중지를 줄이지 못한다. 오히려 위험한 임신 중지를 늘릴 뿐이다. 이미 여러 과학적 근거들로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거는 그냥 제 의심인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 미프진 없이 지금처럼 임신 중지 시술이나 어떤 뭐 불법적인 처방 이런 게 오히려 더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물론 이제 이걸로 이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병원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 환자가 만약에 내가 거부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사실은 대부분 알 수 있거든요. 더 위험한 선택을 할 거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거고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조금 더 안전한 장치가 필요하다.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또 걱정되는 게 갈 길이 멀다. 그래도 갈 길이요. 어때요? 갈 길이 멀죠. 먼데 오늘도 누군가 임신 중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고립돼 있을 거고요. 무서울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옆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갈 길이 먼데 선생님께서는 이게 가야만 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 의심을 하기는 해요. 스스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다가 이제 울컥 네. 좀 하셨는데 끝으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미프진 도입이 왜 필요한지 선생님께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그 2019년도 헌법 불합치 판결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임신 중지는 선택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자신의 전체의 삶을 건 결정이다라고 나와요. 그 결정을 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했을 때 건강이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만드는 것, 방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인데 그것들이 7년 동안 너무 방치가 되어 왔다. 이제 이것을 끝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물 들어올 때 지금 노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